사모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지요? 네. 여름도 한풀 많이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떤 기운을 느끼시던가요? 아침 저녁 좀 선명합니다. 선선한가요? 여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가을이지요? 예. 그 다음 겨울이고 여름이 지나가면 봄 기운이 느끼시면 이미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봄 기운이 느껴져요. 봄 기운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대지를 바라볼 때 이 기의 흐름을 잘 읽어보면 이 더위도 금방 가고 기운이 여름과 가을 사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이미 다른 계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한 주 동안 잘 보냈고 또 더위도 많이 꺾어졌으니까 또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기운이 좀 많이 더 깔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어요 보고 우리 회웅 선생님이 한 주에 수요 일지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는 이거는 다른 주보다 조금 뜻이 깊었던 게 토요일 날 이제 도관들 몇몇 분씩 받아가가지고 네. 이제 야간 수행을 하면서 수기 체제를 하고 했는데 네. 기존에 또 계곡에서 우리가 했을 때 그 기운의 느낌과 너무 또 다른 이런 느낌 많이 들었고 그 기운으로 바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동력이 조금 더 상승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의식만 이렇게 좀 발현하면 기운이 그대로 감돌고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느끼기 때문에 갈수록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빠르게 이게 뭐 공력이 상승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요 뜻이 맞는 도반님들끼리 이제 야간에 계속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또 공력이 상승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도반들 뭐 각자 알아 또 수련을 하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하고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도반님들한테 또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또 수련하는데 조금 더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호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를 했는데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이제 25초 최고 잘 나오는 게 25초라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격세시감 느껴서 못 올렸는데 그래도 나름 꾸준히는 했는데 조금 아직도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대해 이제 시간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진동, 파동에 대해서 그냥 꾸준히 울림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30분씩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씩 해서 1시간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림을 조금 울리니까 몸에 이제 헤엄 쪽에서 약간 진동도 느꼈고 그래서 길이보다는 저는 일단은 파동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호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호흡의 기감도 조금 남들보다 약해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누워서 있을 때 이게 내가 호흡이 들어온다, 뭐 천지 기운이 땡겨서 이제 생각으로 의식으로 제가 하면은 노공이라든지 이럴 때 몸이 좀 빵빵해지면서 기운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요즘 체력 단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뭐 늦어도 한 5시 뭐 한 금방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등산하고 그리고 맨발 걷기 하고 그리고 뭐 지르기 좀 하고 그리고 뭐 기천모도 좀 추면서 거의 뭐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 좀 이렇게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그 옴공명 제가 좀 저는 1분이 되지 않아서 올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저 천조도반님 올리는 거 보고 그래도 1분이 안 돼도 올려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렸는데 저는 저 옴공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한 40번 중에서 제일 긴 거를 일단 올렸는데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게 공기는 없고 공기가 아주 작은 상태에서 소리만 이렇게 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이제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사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공기는 좀 적은 듯 하면서 소리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쭈고 싶었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날 그 바닷가에 가서 제가 목청이 잘 안 트여서 소리를 좀 많이 심하게 질러가지고 목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숙제를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와서 숙제를 했다는 거에 저는 또 만족하고 요즘은 제가 수련을 하면 저는 이렇게 도반님들과 같이 할 때 수련이 더 잘 되고 이 공력이 더 상승되는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제가 명상을 할 때 지금의 명상을 하면 뭐 뇌가 움직여 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명상할 때 백회로 이렇게 파이프 같은 기둥 같은 게 이렇게 탁 꽂히면서 탁 이렇게 박는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고 인당도 계속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고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사람 관리하는 게 저한테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일과가 그냥 그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지면서 사람한테 느끼는 에너지 파동 이거를 감지하고 그리고 나로 돌아오면 또 내 몸 정화하는데 이렇게 넉다운되고 그게 내 일상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사람 관리하고 호흡을 하면 내 그 정상적인 호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을 때 하고 그냥 계속 일할 때 호흡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 그전에는 오히려 25초, 컨디션 좋으면 26초, 요즘은 20초 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은 항상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끈은 놓지 않고 그냥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 2주간 약간 좀 나름대로의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수련을 이제 해보면 예전에는 못 느끼던 그 지난날 과거에 대한 여러 삶의 좀 참회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느껴지고 문득 제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좀 제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많은 심적인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좀 저는 원래 이 무릎 꿇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못하던 무릎이 심각하게 정말 병원에서는 무릎 꿇지 말고 그리고 좌식으로 앉는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제가 1시간 정도로 무릎 꿇고 있어도 다리가 편안하더라 하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기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약간 백계 쪽이 열리면서 이제 두통이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두통을 느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3가지의 진단을 했습니다. 3차 신경통, 그리고 구안화사, 그리고 대상포진 이 3가지 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이제 사라졌다는 게 제 몸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도반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게 참 많은 이렇게 기운을 받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간다는 게 굉장히 요즘에는 이게 참 좋게 다가오고 세상 어디 가도 우리 도반님들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다 하는 그런 동지애 같은 게 느껴져서 함께 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딱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공부법 중에서는 겉으로 드러내는 공부가 있는 반면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에다 좀 더 비중을 두고 자신을 바라봤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늘 선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결같은 상태 그거를 갖다 바라보는 데는 그런 방법도 나중에 나름 유효했지 않나 이런 자평을 하고 바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수업에 사부님께서 뭐 육체, 기체, 영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에 좀 치중해서 수련을 지금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자라는 부분을 육체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또 기운이 또 상승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저는 적응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행일지, 한 주간의 수행일지와 전체적인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주에 하루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어떤 정리하고 또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공부가 변한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또 개개인 나름대로 내면의 상승 그리고 외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승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들으시고 내실 때마다 그 숨결은 겹이 보이지 않지만 그 겹이 쌓이고 깔아앉으면 그 겹이 하나의 파이처럼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내려앉게 된다. 그 겹이 두터워진다. 그 겹이 두터워져야 나중에 한결 같은 고운 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겹겹이 결 쌓는 것, 겹 쌓는 것을 하루하루 수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호흡 잡는 것은 기본이다. 호흡은 늘 호흡을 잡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6초 들이쉬고 8초 내쉬는 것. 그리고 점점점을 2초에서 3초 붙이는 호흡. 그래 들이쉴 때 6초 들이쉬면 점점점을 2초 3초. 그 다음에 8초 내쉬면 점점점을 2초 3초. 그렇게 하게 되면 약 한 20초 호흡이 돼요. 호흡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천부경 일날숨 봉독할 때가 기본은 10초 잡거든요. 그래서 10초 잡기 때문에 이 20초 호흡을 잡게 되면 천부경 날숨 봉독 두 번은 큰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는 소리가 작아지지만 호흡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수학, 계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20초 들으시는 것이 나중에 30초 호흡이 되면 천부경 3봉독은 그러니까 무난하게 소리가 나온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된다. 그런 데이터 하에 자기가 계속 도전해야 돼요. 처음에는 6초, 8초, 그러다가 이제 10초, 20초, 거기다가 5초씩만 더 늘리면 30초가 되기 때문에 그 30초 호흡을 가지고 이제 천부경 일날숨을 세 번이 소리 나게 딱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5봉독이 가능해져요. 3봉독은 소리 나게, 2봉독은 그냥 밀고 나가고 5봉독이 돼요. 거기서 조금씩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 수행, 봉독 수행 과정에
호흡이 늘어나요. 호흡을 늘리는 거는 그냥 숨을 오래 들이쉬고 오래 내쉬고 참고 하면서 호흡이 느는 것이 아니고 호흡은 소리를 지르면서 늘려야 그 호흡이 빨리 늘어나요. 그래야 목청도 태우고 폐활량도 커지면서 몸에서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 전체를 큰 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호흡은 길게 참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 연습하게 되면 더 호흡수가 빨리 늘어난다. 그리고 호흡을 가늘게 길게 하는 것보다 굵고 짧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나중에 가는 게 될 때는 그냥 쭉 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호흡을 항상 자기 기존 호흡보다 한 옥타브 높게 소리를 질러야 이제 온공 1단계 같은 것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광쌤이 올린 그 1단계 그냥 굉장히 높은 소리인데도 45초 간 거는 엄청 그게 길게 간 거거든요. 거기다 숨결을 조율하고 목청을 딱 조이면 1분은 그냥 넣은 거거든요, 그게. 그것처럼 그렇게 평소에 호흡을 굵고 짧게 크게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나중에 그 굵은 게 올렸던 게 45초, 50초 되면 1분은 그냥 가고 그게 1분 되면 1분 20초, 30초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호흡을 늘린 거예요. 호흡은 조급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엄청 지겨워져요. 호흡은 그냥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에서 꾸준하게 그래 걸어가더라도 그냥 걸어가지 말고 소리를 내면서 그냥 소리를 아 발음 쭉 내면서 그다음 오 발음 쭉 내면서 걸어가면 이 폐활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속에 있는 폐기가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몸에 있던 이제 진동이 동시에 내장이 울리면서 폐기도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걸어갈 때도 그냥 소리를 계속 사람 있으면 크게 사람 있으면 작게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하게 되면 빨리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생활 속에서 수행한다고 정자하고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그게 수행 시간 아니고 평소에 늘 걸어갈 때도 계속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계속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온공미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고 4단계 있기 때문에 그 4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소리 전지 구간을 계속 소리 지르고 그 전지 구간의 소리가 지르고 난 뒤에 그다음 대주천 12관을 또 소리를 늘 지르고 그 대주천 12관이 됐으면 이제 천부경 봉독을 일날 숨에 내가 몇 분 할 수 있는가 한 달러 가지고 한 숨에 일시문시를 한 숨에 길게 계속 그 다음에 또 한 숨에 계속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제 천백송 단해지 6자 관천호흡을 또 봉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할 때 그 호흡법을 붙이는 이유가 호흡에 소리를 붙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관천에 갔을 때는 그냥 다 열린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천지 구간이 확실히 인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12주천이 인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천부경을 이제 봉독함으로써 시공간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인식. 물 속에 내가 들어가면 사실은 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내가 물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포를 구슬처럼 이렇게 물 속에다 확 던져버리면 물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물과 함께 공유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특히 수영 못한 사람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물에 있다는 그 순간 몸에 있는 이 모든 세포 핵을 분산시켜서 물 속에 그냥 같이 뛰어들었다 하면 그게 하빌이거든. 그게 안 되는 걸 계속 그렇게 이미지를 트레이닝 해야 돼요. 하빌되었다. 그러면 몸이라 하는 자의식, 나락하는 생각 없어지고 이 모든 세포들이 물 속에 빽빽하게 플랑크톤처럼 물 속에 떠다니는 작은 물고기처럼 쫙 퍼져 있다는 그 의식을 자꾸 트레이닝하게 되면 결국 이 공기 속에 있어도 공명과 진동과 호흡할 때는 이 세포가 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 지금 기 속에 있지만 인지가 잘 안 되니까 물에 요만큼 목딱 담가가지고 이게 흩어졌다는 생각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게 되면
나중에 몸의 긴장도 빠지기 때문에 몸도 자연스럽게 물에 뜨고 합일되었다는 걸 이 피부로 촉각으로 물이 와닿으니까 그걸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 목욕탕 가거나 온천에 가거나 내과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호흡하면서 덜 숨에 내 몸으로 숨결이 들어온다는 생각보다 덜 숨에 플러스의 모든 에너지가 전자가 파동 일으키고 날숨에 마이너스 전자가 파동 일으킨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몸은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진동만 보여요. 진동만. 호흡을 해서 단전의 기를 축기하고 운용하고 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초. 그건 기초고 그 다음에 들이쉴 때 모든 세포가 진동하고 내쉴 때 마이너스 세포 진동한다는 생각 계속 두게 되면 어느 순간 몸이 이제 흩어져요. 흩어지고 무엇이 남락하면 한 숨결만 남아요. 숨결이. 숨결만 보인다. 숨결만. 그 숨결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데 숨결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은 미시한 안개처럼 안개가 움직인다. 안개가 움직인다. 들락날락 하는 그 안개만 보인다. 그게 호흡의 재미거든요. 그렇게 계속 파고들어가면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됐을 때 그 환희심과 재미가 붙어서 공부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집중력인데 그 집중이 안 되는 그 경험하지 못하고 집중 안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호흡을 고요히 들이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합이 될 때 몸은 다 사라지고 숨결만 남는다. 나중에 그 숨결이 본인의 현재의 의식 상태와 몸 상태를 그 결이 보여주는 거예요. 결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체득하게 되면 이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엄청 쉬워요. 그래서 요 기초가 안 되고 요걸 못 느끼면 그냥 계속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하나를 느끼고 겪게 되면 그것이 인정하게 되고 굉장히 호기심 생기고 재밌지만 그냥 계속 영상만 듣게 되면 자꾸 뜬구름 이야기고 뭐 200편 영상을 찍어 본들 여러분한테 큰 도움 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서 그걸 느껴보셔야 자격이 된다. 여기 앞에 계신 도반님들은 어차피 실시간으로 매주 듣고 또 점검하니까 수업에 진도가 빠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점검하고 숙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늘 점검해야 돼요. 이 영상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실행 가능한가? 앞에 우리 도반들이 개인의 수행 일지를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저와 같은가? 저것보다 더 뛰어난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시청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뭐 기회에 관심 많아서 영상 틀어놓고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건너뛰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영상 보려고 하면 저희들 채널 성향과 맞지 않다. 저희들 채널 1시간짜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1시간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또 들어보면 그 말뜻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최하 3번 이상 영상을 시청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반들이 했던 이야기가 한 달 전과 지금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청자라는 생각이 아니고 같이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야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경꾼이다 라고 생각하면 계속 구경꾼으로 살아요. 인생 자체를. 그리고 영상 속에 있는 그 도반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을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 같이 함께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봐야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본다고 짧게 이 영상 저 영상 막 영상 돌아다니 봤자 결국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봤다는 그 기록과 봤다는 그 안다하는 그 상만 자꾸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복해서 그 구간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호흡법도 이게 영상 속에 세밀하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저도 영상을 늘 보지만 도대체 저 영상 속에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요점 정리가 안 되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야기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물론 나도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호흡에서 심불경에서 호흡의 기초는 6초 들이쉬고 고요히 그래서 들이쉴 때는 호흡 테이프를 코에 붙이고 호흡 테이프가 흔들리지 않게 들이쉬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고요히 들으시고 6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쉬기 전에 그 점점점이라는 표시 뉴턴 하는 점점점을 내쉬기 전에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6초 들으셨으면 8초 더 길게 내쉬는 거예요. 8초 내쉬고 난 뒤에 들으시기 전에 그 뉴턴 하는 시간 그것을 점점점을 하는데 그게 2초에서 3초를 주게 되면 8초에서 10초, 11초까지 내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의 수는 점점 시간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돌아가는 시간이 자꾸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6초 들이쉬고 점점점 8초 내쉬고 점점점 그것이 가장 기본. 그 기본을 하게 되면 몸에서 어느 정도 호흡이 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됐을 때 본인이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부경 일봉독을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천부경 딱 펴놓고 보고 하면 되니까 일날수모로 천부경이 봉독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 도반들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은 삼봉독은 그냥 하니까 변한다는 거죠. 처음에 삼봉독했으면 여러분들 다 집에 갔을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일봉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봉독이 영상에 찍힌다. 그것처럼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해야 진화가 되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호흡 속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나의 몸이 없어진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채널을 더욱더 아끼고 더 친절한, 더 절실한 팬이 되는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안 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해봐야 호흡이 진짜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나가 사라지게 되면 뒤에 있는 방에 있는 모든 장식물,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사라지거든요. 그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차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호흡이 정폭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고. 그래서 항상 호흡하고 되면 코끝을 바라봐라, 앞에 몇 미터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맨날 코 골락하고 땅 골락하고 하고 있으면 의식 이탈이 안 돼요. 그걸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발 앞에 봐라. 절에 가서 명상해도 눈을 내리 깔고 발 앞에 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수행자는 기공 수행자이기 때문에 기에 집중된 수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는 그런 명상 수련은 안 돼. 마음은 이미 다 편안해, 여러분들. 마음 편한데 더 편안해봤자 잠빼기 안 와. 이미 편안하니까 자꾸 마음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공력 상승, 압축, 시간 압축, 공력 압축, 그 다음에 정폭, 여기에 여러분들은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마음 비우고 다 그런갑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수행자로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몸이 싹 사라졌을 때 이 의식이 시 공간 속에서 호흡을 하는 내가 없는 숨결만 거기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다시 여기 왔을 때는 그 공력이 엄청나게 압축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몸이 분리되는, 몸이 없어지는 경계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죠. 가보게 되면 저 문을 놨을 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저 벽이 있어서 통과 못한다는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숨결만 남았기 때문에 뭔가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뭐든 다 갈 수 있어요. 의식하는 곳, 즉 평소에 의식에 두었던 곳, 평소에 여행 가려고 내 노트에 정리해 두었던 곳처럼 내가 평소에 정리해 두었던, 점지해 두었던 곳으로 그냥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길을 잡아라. 그래, 호흡을 수련할수록 그런 깊이 있는 핵심까지 꿰뚫어야 자기 되지. 그냥 앉아서 들숨 날숨을 몇 년간 그냥 한다 하면 그건 우둔한 거예요, 우둔. 호흡을 몇 년 해야 된다. 기본으로 들숨 날숨 3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급 몇 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상승되어 있고 수많은 에너지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수승한 방법과 에너지를 써야지. 아직까지 숨 쉬는 데만 계속 하루를 다 보내고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면 공부가 더디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무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 50 중반을 훌쩍 다 넘었기 때문에 세월은 짧아.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10년 바라보고 호흡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앉아서는 안 돼. 그래서 호흡을 단축하는 법, 효율적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6초, 8초, 그리고 고요한 숨결을 바라봐라. 숨결을 바라보다 보면 내 몸이 세포가 시 공간에 합일되어 있다는 생각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던 모든 망점들이 싹 사라져요. 눈이 없기 때문에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시 공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 그리고 의식이, 기운이 공간 속에서 호흡을 계속 연장해 가면 다시 수행이 끝나고 다시 내가 의식을 찾고 결합되었을 때는 공력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면 공부는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쓰는 시간을 계산해야 돼. 그래서 더디다. 내일 모레 이제 뭐 60이고 7수 다 가는데 빨리 해야지. 계속 8승, 9승까지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요점 정리해서 알아듣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빗장을 통해서 또 상승이 또 많이 되고 있고 또 야외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을 잡아보면 공간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단지 사람은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 오감의 기분에 좌우하기 때문에 더 좋다, 잘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단계 가보면 이 시공에서는 다 똑같아요. 숨 냄새가 똑같다는 거죠. 숨결의 향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때 이 자리 저 자리 이 분위기가 틀릴 뿐이지 사실은 어느 정도 경계에 딱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요새 앉아서 바로 의식이 딱 분산되면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바로 공유할 수 있고 거기서 유용할 수 있다. 헤엄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남들 좋다 하니까 또 가고 싶어 하고 또 뭐 분위기 타니까 남들이 좋다 하고 와 하니까 그것은 이제 기분이 업돼서 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도반들과 척지지 말고 도반들을 항상 내 편으로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한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더 상승이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으면 전체적으로 힘들어. 그 꼴보기 싫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에너지 거기 다 쏟아. 그걸 덮으려고. 촛농으로 떼어갖다 덮으려고. 그 에너지 다 써. 초 안에 다 태워. 그 초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지혜를 밝혀야 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 촛농으로 덮으려고 그 초를 다 태워. 그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그거 하나 없애려고 내가 했던 공부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는 거야.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했던 공부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안 쏟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좋아하는 눈빛으로, 또 이해하는 눈빛으로, 평화로운 눈빛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수행해. 육체가 아프면 영적 레벨이 손상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기의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의 손상이. 기를 쓰고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기를 쓴단 말 하잖아. 그래, 기를 쓰니까. 그러다 악을 쓰는 거야, 이제. 기를 쓰다 기가 딸리면 이제 악을 쓰는 거지. 악을 쓰다 악이 딸리면 이제 폐악질 하는 거야, 이제. 그래, 폐악질 하면 이제 격박한 사람이 되듯이.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정하고 덮어두기에는 기가 손상되고 영적 에너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인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시간 낭비하거든요. 계속 낭비하기 때문에
항상 화합하고 내가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폭력사제 벼쳐가고 선 끊고 담치고 이러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치 않고 그날의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도 중요치 않다. 내가 항상 평온하고 즐거우면 그 분위기에 휩쓸지 않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꿈과 낭만이 많아서 조금만 분위기 좋으면 꿈과 낭만이 펼쳐져 가지고 명당 자리에다 가는데 그것 또한 추천해요. 그것 또한 보기 좋은데 그래서 멀리까지 댕기면서 그런 명당 찾지 마라. 앉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빗장은 여러분들이 그게 자아, 본인의 에너지의 표현, 본인의 에너지를 도형화한 것이기 때문에 빗장에는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지금은 눈앞에 있는 도형에 집중하지만 나중에 본인 에너지가 시 공간에서 도형화되어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돼요. 빗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초물을 할 때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기초물가 다르게 나오듯이 빗장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면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결합됐던 이 빗장이 탁 발생되는데 그 빗장이 집중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 빗장이 잘 안 된다, 힘이 없다 하는 것은 나의 에너지가 공간 에너지와 잘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빗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성하게 잘 될 때는 공간에 있는 빗장을 딱 걸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도형의 빗장을 공간에 딱 떼어놨고 거기에 내 몸의 에너지가 딱 합의시키게 되면 강력한 빗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빗장도 항상 생각하라. 의식 가지고 진보하면서 해야 된다. 빗장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다리 흔든다고 한 시간 동안 보내지 말고 딱 빗장도 딱 집중해서 이 의식의 상승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 몸과 어떻게 작동하고 어느 근육이 움직이고 뇌의 어느 의식이 변하구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속 면밀히 살펴야 빗장도 진화한다. 빗장도. 그래 빗장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수행법이지만 이 빗장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의지하고 거기다가 정복시키고 수행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더 도형화해서 문자화해서 상형화해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숨결도 나중에 호흡해보면 여러분들도 호흡의 계단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숨도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다. 호흡도 밟고 올라간다. 그것처럼 빗장도 스스로 업데이트 시키면서 계속 빗장을 상승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소리 공부, 공명, 그 수업도 처음에는 되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1부이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기본이 13초, 15초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든 처음 오신 분들은 호흡을 재보면 13초, 15초, 뭐 10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뭐 예외. 15초, 처음 오시는 분들이 20초를 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수행했던 사람 말고 일반인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1분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간다는 자체는 시간이 흘렀다. 여러분들이 공력이, 그런 순통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표가 1분이기 때문에 1분을 계속 도전하는데 억지로 까마귀 울듯이 깍깍 안 하고 그냥 고요하고 우아하게 쫙 지나가는 걸 도전해야 돼. 까마귀 울듯이 깍깍 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그거 끝까지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숨 꼴꼴꼴 넘어가는 소리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그래 숨 꼴꼴 넘어가는 소리를 줄여야 돼. 우리 은광쌤처럼 저렇게 45초에 딱 줄여야 되는데 그걸 15초 더 끌어볼거라고 하니까 깍깍깍 숨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찍어놔 봐야 아 이건 내가 듣기도 좀 민망하구나. 그래서 우아하게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들어봐야 돼.
자기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이제 까마귀 우는 소리 들리면 이제 더 힘들어지지.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좌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천조쌤하고 은강쌤하고 그다음에 회공쌤은 아주 잘한 거예요. 깔끔하게 쫙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리 레벨을 또 올리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더 힘있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오음을 길게 빼는 곳에서 이제 진동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언음으로 노력하면 자기 돼요. 그게. 그래서 숙제에 대한 의미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숙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간 채우는 것은 첫 번째 목표. 뭐 까마귀 울든 까치 울든 일단 가야 돼. 일단 가보고 그 뒤에 좀 우아하게 좀 다듬으면 돼. 그 뒤에 안 가보면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불가능한 것이요. 이러면 안 돼. 다 돼.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천부경 일봉독처럼 착 돼요. 그래서 온공명 3단계, 그러고 이제 온공명 4단계 진시호흡을 뜻을 제대로 알게 된다. 아직 이 4단계 진시호흡을 하지만 그 뜻을 몸으로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식이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걸 똑같이 가지고 계속 되풀이해요. 그래 앞에 계신 분들만 자꾸 바뀌는 거라. 계속 사람만 바뀌어요. 사람만. 제 이야기는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철철이 계절마다 다 바뀌어. 계절마다 계속 얼굴을 바꿔서 시청자분들 좀 지겨워해서 그런 거 뭐라도 지겨워할까봐 이 드라마 주인공을 자꾸 바꿔가지고 앞에 보이죠. 이 공부의 방식은 똑같아. 그러나 계속 물갈이가 된다. 그래 주인공 역 맡으면 제발 주인공 역 도망들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야. 살아남는 것에 주인공 역을 하지. 뭐 앞으로 드라마가 몇 편을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기본 16화인데 16년 동안 살아있어야 돼. 1화가 1년씩 잡으면 16년 안에 이게 살아가 주인공으로 딱 살아남아 있어야 돼. 자, 시청자분들도 16년 동안 살아있어야 돼. 16화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자기 따라와야 돼. 수행하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일렁이, 이게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우리 도반님 중에 한 분이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또 잊고 싶다, 또 내가 평소에 이해하였다 하는 부분이 다시 새롭게 올라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생활 하거나 명상이나 참선 수행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심한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용서하였다, 다 이해하였다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있잖아요. 평온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떠나면서 전혀 미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해보면 공력이 상승되고 기초가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 그 생각들이 달라져요. 지금 주위에 수많은 분들이 하심하였다, 마음에 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해보면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는 것이 거듭스럽게 튀어나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서도 기침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수행하면서도 빗장을 하면서도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처럼 공력이 올라가면 내가 기존에 했던 그 했다, 안다 하는 것이 다 바뀌어요. 저는 그걸 늘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용서와 진짜 참여와 진짜 이해는 자기의 레벨만큼만 인지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용서했는데도 그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어. 새롭게 인지하였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날카롭게 다 다가옵니다. 나는 그런 업식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 하루치는 분 계신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다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때가 되니까. 평소에는 평상시에
마음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다 유지하고 살았다가 되는데 이 공부를 해가지고 구분능성, 8분능성, 9분능성 간에 그게 전부 다 올라오더라고 습니다. 그게 올라오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막 끝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괴롭다기보다 또 슬프다기보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보다는 그 이유가 아주 오묘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격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벽을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현상,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그 적을 격하게 상승하면서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 감격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하면서 아 내가 이 단계까지 왔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들이 그냥 샥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종교에서는 뭐 진참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부에서는 참여하는 눈물이 아니고 공력이 상승돼야 내가 에너지가 거듭 완전히 에너지를 바꾸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것을 여러분들이 빗장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전문을 할 때 명상할 때 그 단계를 맛보면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다. 아직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거는 그냥 기본 취미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극상승을 받으면 이 감격이 아주 오묘해요. 설렘, 기뻐도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고 놀라도 눈물 나잖아요. 억울해도 눈물 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너무 억울해도 그것처럼 그런 감정 중에서도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또 후회스럽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보다 환희심에 가까운 그리고 이 회한 그리고 설레임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게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폐기들은 군더더기는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 감정은 독특해요. 그걸 진심으로 본인이 쪽을 다 팔았기 때문에 쪽팔림 없이 그런 단계가 싹 올라와요. 그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그렇게 울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다 우리 조사들 선배들이 다 그 단계를 거쳐갔다는 것을 제가 이 발자국이 이렇게 해서 보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듯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수행하다 보면 그런 감격의 순간이 몇 번씩 와요. 그걸 잘 타고 넘을 때마다 영적 레벨과 공력이 상승된다. 이 전부 다 수행의 호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호흡부터 시작해서 호흡이란 말이 뭐냐 하면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을 숨쉬는 숨쉬기라고 생각하면 1차원 생각이고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태어났을 때 날숨, 죽을 때 덜 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수행이 있는데 그 수행의 정점이 올라가면 감격이 온다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감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호흡과 공명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2번, 3번 계속 봐야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왜 이런 말을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냐? 바로 왜? 배웅선생님 왜 하겠어요? 한결같이.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잘 살다가 잘 죽어.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한결같이 산다. 왜 하겠어요? 우리 도 선생님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잘 선생님? 황구 선생님 왜 하겠어요?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남기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그 답을 모르면 안 되지. 참 큰일이라 내가 질문할 때마다 이거 답을 맞춘 사람이 더 없어. 그게 그래 어려운 문제인가?
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말은 내가 항상 내놓으라 하잖아. 고급스러운 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왜 이야기를 하고 왜 영상을 남기는가, 왜 보게 하는가, 바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 대화의 요점을 놓치면 안 되고, 물론 여러분들 너무 영특하여서 아주 고급스러운 대답을 하시는데 항상 질문 요지는 단순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영상을 남긴 이유가 시청자분들 제발 보고 좀 따라하고 행동하라고 이 영상을 세시하게 말로껏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건 전부 다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법과 설교를 왜 듣는가요? 그렇지. 행하라고 듣잖아요. 스님들이, 목사님들이 왜 설법하고 설교하겠습니까? 머릿속에 믿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행하라는 거죠. 선행을 하라, 보시를 하라, 뭐 죄를 지내는 말은 생각하고 뭘 하라, 행하라 하는 목적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하는 자체는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들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졸라면 되지 말고 행하라, 6초 8초로 소리내어 행하라. 그 행하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매번 수업 시간 만에 이걸 지금 200편 넘는 이 영상을 찍었는데 답은 하나다. 해보았으니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일주일마다 설레가지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아우성 발언하면 안 돼. 그냥 행하고 오면 이해했다. 행하고. 그 우리 은광선생님이 45초 동안 오물 촥 했기 때문에,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오늘은 날숨에서 태어나서 들숨까지, 숨을 거두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우리가 성도하는 방법, 공력을 상승하면서 육체, 기체, 영체가 아름다워지고 성화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기 때문에 행하면 결과는 사람에 따라서 늦고 빠름이 있지만 다 가져간다. 왜? 그것은 하나의 데이터와 표본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SF 영상에서 봉상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 수행자들은 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해서 결과를 얻었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요점 정리해서 그것을 여러 말로 펼쳐놓았기 때문에 행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제가 3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좀 각색을 달리해서 주인공을 좀 바꿔서 할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1교시는 또 지난 한 주간의 수행을 점검하였고 2교시부터는 이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에 직접 오셔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삼기 인사. 수고하셨습니다.